모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입니다. 네, 좀 장소를 또 옮겼습니다. 뭐 기존에 초창기 했었던 그 약간 어두침침한 곳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 지식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 느낌이 났고 조금 더 중후하게 한번 가보려고 이런 식으로 좀 배경을 선정을 했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리눅스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루니 터너블 취약점이라는 이제 리눅스의 새로운 취약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루니 터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배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심각한 취약점으로서 이제 CVE 2023-4911이라는 CVE 넘버를 부여를 받았고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이제 취약하느냐를 보게 된다면 GNU C 라이브러리, 그 G 라이브러리 C라고 하죠.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동적 이제 로더가 이제 그 터너블이라는 환경 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컬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심각한 취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 느낌이 오시죠? 막 이상한 영어 단어들이 막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하나씩 좀 단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턴어블이에요, 튜너블이에요? 제가 그러실까봐 이제 미리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이제 이제 듣고 왔는데 튜너블이고요. 이제 튜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뭐 기타나 뭐 이런 조율하는다, 이제 튜닝한다라고 보잖아요. 튜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컴파일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이제 컴파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튜너블이라는 환경 변수에 특정 옵션을 주게 됨으로써 편리한 이제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튜너블이다. 예, 이렇게 튜닝한다. 보시면, 예, 튜닝한다, 이렇게 튜너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로컬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에서에 대한 권한 상승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이 나왔다고 한 게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뭐 버퍼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권한 상승을 했던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네. 유형에 있는 취약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왜 론리튜너블 취약점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슈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냥 리눅스 뭐뭐뭐 취약점 이런 게 아니라 왜 론리 터너블 취약점일까라고 이제 명칭을 지어진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 들어주세요. 가만 보니까 이제 론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일단 검색을 해봤어요. 론이 치고 그 다음에 TUN까지 치니까 루니 튠이라는 이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이제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해당 로고가 딱 저 루니 터너블이 가지고 있는 이 로고랑 이제 거의 유사하게 되게 이제, 비슷하네요. 예, 네. 비슷하게 이제 네이밍이 되어져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언어 유희 같은 언어 것들. 유희,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도 이제 튜너블이라는 환경 변수에서 취약점이 발생되었으니까 이 튠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 게 러니 튠이네. 그래서 러니 튜너블이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영향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대상들에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이제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특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
G 라이브러리 C를 사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약한지 안 한지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특히나 뉴스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알파 리눅스 같은 경우에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해당 알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C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페도라 37과 38 그리고 우분투 22.04, 23.04 그리고 데비안 12, 13 버전 등에서 이제 취약점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G 라이브러리 C를 사용하는 모든 리눅스 기반의 많은 시스템들은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계속 얘기했던 GNU-C 라이브러리 이 동적 로더라고 하는 이게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와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거나 쓰고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게 GNU-C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리눅스에서 예를 들어 GCC로 이제 컴파일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유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사용하는 동적 링크 방식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유 라이브러리와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동적 로더가 메모리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적 로더를 사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서 이때 발생이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setUID나 GUID가 설정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권한으로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setUID나 GUID로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동적 로더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권한 상승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해당 취약점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루트 권한으로 이제 쉘 권한을 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번 취약점에 대한 핵심이라고 하면 뭐가 있고 얘네들을 동작하기 위해서 뭐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마다 뭔가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수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마다 뭐 쉐어 공유된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라이브러리들을 수정을 해도 되겠지만 그것마저 이제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수를 활용을 해서 그때마다 사용자가 필요하에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수정을 해서 컴파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튜너블이라는 환경 변수인데 이게 이제 근우 라이브러리 C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예. 편의가 증가된 만큼 그렇죠. 취약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파 리눅스에는 이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알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 리눅스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MUSL 라이브러리 C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MUSL 라이브러리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량화된 이제 라이브러리 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리눅스에서는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하지 않다. 네. 결국 그래서 보면은 보안에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면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취약하지 않은지 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환경 변수 튜너블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페이로드들을 이제 삽입을 했을 때 이제 세그먼트 폴트라는 이제 충돌이 발생이 되면 이제 취약한 시스템이다라고 간편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혹시 이 이슈를 보시다가 나도 리눅스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시스템이 있다면 이 한 줄을 이제 한번 시스템에다가 한번 실행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시스템이 취약한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그러면 이 실제로 이 취약한 환경에서 실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를 잠깐 보시면서 그거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시스템이 취약한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그러면 이 실제로 이 취약한 환경에서 실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를 잠깐 보시면서 그거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플로이션을 진행한 환경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이트에 사용되는 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EXP 파일은 동적 링크 방식으로 실행되며 사용하게 되는 공유 라이브러리는 libc so.6입니다. 사전에 제작된 libc.so.6이라는 파일은 sh 파일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쉘코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익스플로잇에 성공하면 버퍼 오버플로우로 인해 libc.so.6 파일이 메모리에 로드되어 실행이 되고 sh 파일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어 다음과 같이 루트 권한의 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취약점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물론 취약점을 알았으니까, 인지를 했으니까 결국 조치 방안들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식의 조치 방안들이 있는지를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테스트한 환경은 이제 우분투 환경이에요.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22.04와 23.04를 대상으로 이제 익스플로이션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OS 버전에 따라서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전에 22.04는 이제 G-Library 버전이 3버전이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니까 3.4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23.04 같은 경우에는 G-Library가 버전 2였는데 2.1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익스플로잇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리눅스 쪽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업데이트 패치를 이제 바로바로 적용함으로써 이제 위험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일 간단한 방법은 패치다. 네. 패치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어려운 패치. 네. 어려운 패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패치 방법들까지 해가지고 취약점이 무엇이고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고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패치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리눅스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위험하다고 이슈화가 됐던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취약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만큼 영향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슈가 됐겠죠. 그렇죠. 파급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의 서비스들이 실제 이후 취약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다면은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 채널을 봐서 영상을 봐서 아실 테니까 한번 서비스들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것을 권고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가 이어져서
이제 LPE, 이제 로컬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권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로컬이잖아요. 결국에는 공격자가 내부에 침투를 해서 해당 이 취약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루트 권한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단순히 이제 좁게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부자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우리 시스템은 외부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패치를 하지 않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간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자는 이제 내부로 어떻게든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있을 때는 이제 보안 패치를 통해서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안전한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되게 잘했던 게 사실 요즘의 공격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한번 공격을 빵 때리고 공격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끝나진 맞아요. 않잖아요. 네. 대부분 되게 순차적으로 절차가 있고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해커 그룹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면 이 행위들 다음에 어떤 또 하나의 또 행위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행위들이 넘어가는 듯이 단계별로에 대한 그 보안 약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격자들도 항상 옛날부터 나오던 그 사이버 킬체인이라든지 막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이제 가지고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해보고 그만큼 공격자들도 그만큼 계속해서 뚫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어라기보다는 취약점이 나왔네 바로바로 패치하고 대응을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시스템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안전한 리눅스를 위해서 영상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카바. 제가 이걸 느꼈던 게 제가 공격자들도 진짜 쉽지 않구나를 느꼈던 게 저도 연구소에서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하다가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막히는 게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와 공격자도 할 게 못 되네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